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민박 경험 있으신 분 어떠셨어요? 전 민박이란 걸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도 그렇고 그냥 듣기만 해도 참 낭만적이다 싶은데 바로 바다가 앞인 바닷가 민박집이라면 더하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교지를 만드는 그 편집부 선배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강요받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입생과 2학년 선배, 그리고 동아리 지도교사, 이렇게 해서 신입 환영회 겸 동아리 MT를 바닷가 마을로 갔었는데요. 그때 편집부 동아리에 가입을 한 신입생은 저 포함 6, 2학년 동아리 선배는 7.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목소리도 익지 않은 시기였죠. 민박집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인상을 한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주인인 굉장히 맑고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리고 단체 손님이 많고 익숙한 듯, 마치 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는 듯 판자바닥으로 된 넓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방 하나는 우리 모두가 지내도 좁지 않을 정도였어요. 밤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 판자바닥으로 된 넓은 방에서 뒤엉켜 자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저를 흔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자세만 바꿨는데 그리고 이번엔 분명히 제 이름까지 말하면서 저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덜 깬 상태로 몸만 살짝 틀어서 보는데 방도 어둡고 한참 졸려서 그 눈도 떠지지 않은 상태라 절 흔들어 깨운 녀석은 그냥 검은 실루엣만 보이더라는 거죠. 사토시,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무섭다. 절 깨운 녀석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지도교사가 제자한테 화장실 가기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진 않겠죠? 아, 동급생이구나.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한심한.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그런데 동급생인 그 녀석도 참 답답하더라는 거죠. 고등학생이나 돼서는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라니. 그런데 그 답답한 녀석이 또 절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사토시, 제발 같이 좀 가줘. 부탁할게. 그런데 이번엔 절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절하게,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누구 하나 왜 그러냐는 사람이 없어요. 녀석이 암만 작게 말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절 흔들어 제끼면 누구 중 하나는 일어날 법도 한데,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전 녀석에게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깨지 않도록 녀석과 조용히 고양이 걸음으로 방에서 나갔다는 거죠. 무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총대구나 하면서. 그리고 방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그러고 보니 낮엔 밖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건물 안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녀석은 아는 건가 하고는 화장실 어디인 줄 알아? 하고 물어봤는데, 녀석도 바깥에 있는 화장실만 알고 있다고. 이거 제대로 걸렸다. 민박집 대문을 열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도 바다 쪽으로 좀 더 가야 있는 바깥 화장실, 거긴 민박집만큼이나 낡고 오래된 느낌 충만하고 바닥까지 판자로 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판자가 부서져서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 정도였는데, 거기 또 등조차도 없어서 낮에도 어두운 곳이에요. 화장실이. 그러니 녀석도 혼자 가긴 무서웠겠다. 그래, 거긴 혼자서 무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문 말고 민박집 현관을 열고 마당을 지나면 대문인데, 그 현관을 열려고 현관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런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라서 입 밖으로 심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때 딱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놀란 상태로 소리가 나는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민박집 아저씨가 플래시를 우리 쪽으로 비추면서 잔뜩 화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전 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는 길이라고 말하려는데, 그 아저씨가 어여 썩 나가지 못하겠냐고 우릴 보면서 냅다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막 뿌려댔는데 소금이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왜 죄송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죄송하다고 하면서 빨리 나가려고 급하게 현관 그 손잡이를 잡는데 너 말고 저 녀석 말이다. 아저씨는 좀 전보다 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곤 제 옆에 있는 동급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파박 하면서 형광등 켜지는 소리가 났고요. 아저씨가 전등 스위치를 올린 거죠. 그래서 주위가 밝아지고 선명하게 다 보였는데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그리고 당연히 옆에 있어야 할 화장실에 같이 가자던 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저랑 그 친구가 같이 걸어온 복도엔 우리 방까지 이어진 젖은 족적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젖은 족적은 한 사람 것만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멍하니 서 있는데 민박집 아저씨가 좀 전하고는 다른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위험했다고, 바닷속으로 끌려갈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 돌아가서 자라고. 전 제가 방금 전까지 직접 겪은 상황이며 그리고 아저씨 말까지 들으니까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모두 이불 속에서 편히 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잠에서 깨서 일어난 건 저뿐이었습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보자가 들어간 뒤에도 다른 사람들은 곤히 자고 있었다라 제보자를 데리고 가려던 귀신과 제보자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저씨가 썩 꺼지라고 귀신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그러면서 소금까지 뿌렸다는데 그렇게 고함을 칠 정도면 방에서 잠자던 사람도 나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면서 혹시 민박집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저씨 실은 민박집 사장도 아니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도 제보자에게만 들렸던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일행들 진짜 무심한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